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커뮤니티 방에 있는 캔리님이 공유해주시는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캔리님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용 전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리님은 참고로 이 해외의 코어팀이나 메가모더 또는 개발자들이 있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대부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화 내용들, 팩트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그대로 전달을 해왔었던 매우 훌륭한 파이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수년 이상 파이 생태계에서 이 캔리님의 자료는 팩트로만 우리들에게 공유가 되어 왔음이 검증이 되어 왔고요. 또 이미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디스코드 방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히스토리적으로 코어팀이나 모더들이 얘기를 해왔던 모든 이런 대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자료들도 캔리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코어팀은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캔리님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채널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부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파이 생태계에도 매우 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캔리님의 글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져오고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캔리님과는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와 캔리님의 소스를 크로스 체크해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저도 이런 캔리님의 글을 다 읽어드린다는 점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모더 행악 세션에 대한 일부 정보를 업로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파이투데이의 여러가지 기술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지나,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실제 파이투데이에 완성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가모드나 모더들에게도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정보만 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이 비밀번호 변경이 검증자 자격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잠시 나눴었는데요. 이것은 파이투데이 이벤트와는 관련이 없는 주제지만 잠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들 중에서 KYC 통과를 하고 검증자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증자 자격을 잃은 분들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기를 권유하는 이 코어팀의 멤버 쉐리 오렌지의 글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검증인 활동을 하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검증인 대기로 넘어가신 분들은 검증자 자격이 다시 복귀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비밀번호 변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계정에 비밀번호 변경을 한다라는 행위가 실제 몇 가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파이데이 때 파이코팀의 공지를 보면 KYC 업데이트로 수백만 명의 개척자 차단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계정 보안 강화 및 KYC 시작과 완료, 이 부분에서 많은 개척자들이 KY를 시작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계정과 채굴한 파이의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방금 시스템이 완료한 분석에 따르면 종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계정에 플래그가 표시됩니다. 이 플래그는 매우 신중한 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개척자들이 이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는 개척자들이 의도치 않게 악성 서드파티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이 예방 조치는 개척자의 계정을 보호하고 KYC 승인이 된 후 채굴한 파이가 메인넷 블록체인에 있는 자신의 지갑으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추가 계정 보안 요구 사항을 통해서 150만 명 이상의 개척자들이 KYC 과정에서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정 계정에 관해서는 이 보안을 좀 더 요구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을 때 KYC를 시작하거나 완료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 변경의 효과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언급한 개발자가 있는데, 바로 이 워크포스 플랫 개발자가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끔 코어팀 측에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보고하곤 했는데, 코어팀으로부터 마이그레이션 차단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작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 일단 이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부분이 다수의 인원에게 모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상 어떤 소수 계정에게는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로 좀 풀이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이의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제가 해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KYC도 되었고 마이그레이션도 되었고 검증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험도 없지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보았고 생각보다 매우 쉽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이 앱의 프로필로 들어가셔서 비밀 변경하기를 누르시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 국가번호를 고르시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는 파이앱 가입하셨을 때의 휴대폰 번호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하고요. 이런 메시지 창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 있는 분들은 +82 국가번호를 고르시고요. 휴대폰 번호는 맨 앞자리 0을 제외하시고 이제 본인의 휴대폰 전화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010-777-7777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고요. 이 번호로 휴대폰 가입을 하셨다면은 여기서는 맨 앞에 0을 제외하시고요. 10-777-7777이라는 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문자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국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미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요. 텍스트 발송 준비를 하게 되고 여기서 SMS 열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 경과를 기다리는 중 이렇게 로딩 페이지가 보이고 있고요. 저는 하단에 메시지 앱 연결창이 뜨고 여기서 탭을 하면요. 바로 메시지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코드가 바로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동적으로 인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다 되었다면 바로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곳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2번 중복으로 올바르게 입력을 하셨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보이고 본인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선택을 올바르게 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이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이 창에서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긴 하지만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채굴도 그대로고 진행이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지와 달리 로그아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분들 중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전 단계에서 미국의 다른 국가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한 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커뮤니티 방에서는 이 비밀 구조를 변경을 시도해 보셨던 파이오니어 한 분이 계십니다. 기억 회원님이 SMS 인증을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셔서 여러 국가를 선택을 계속 해보시면서 또 실패를 반복적으로 하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다가 결국에는 영국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코어 팀은 이미 2022년 12월부터 파이앱 계정 인증에 대한 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고착된 KYC 신청서를 풀어나가는 이 솔루션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파이 계정을 확인을 하게 되면, 즉 인증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13%가 자동으로 KYC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고착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체크리스트가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죠. 체크리스트 5번 자체에 휴대폰 인증 또는 페이스북 인증을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파이코어 팀에서는 파이 계정을 보안이나 어떤 인증을 통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파이 앱에는 이메일 인증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도 파이코어 팀에서는 미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캔리님의 이 텔레그램에서 이 자료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활성 개척자를 돌아오게 할 방법 중 하나가 이메일 인증이 될 수가 있고 KYC 푸시 등 큰 업데이트를 이메일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메인넷과 같은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메일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 기능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화번호 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는 이 파이앱 전화번호를 변경을 허용을 해주면 여러 계정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계정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여러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단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이메일 인증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계정, 또 비번, 분실 및 계정 안정을 위해서도 이 이메일이 사용이 가능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진 인증 방법 중 하나가 이메일이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이메일 인증도 미리 해놓기를 강력하게 권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모든 인증을 다 지금 완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인증을 해놓으면 비상시에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캔리님의 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락업 관련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코어팀은 언제 이 추가 락업 기능을 커뮤니티에게 제공할 계획인가요? 라는 모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두만 이 추가 락업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곧 출시가 될 것 같다.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몇 주 안에도 출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코어팀 멤버인 셰리 오렌지가 기술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앱 출시 일정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정도의 답변이면 꽤 만족스러운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이투데이에 이 기능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몇 주 안에는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오픈 mainnet 이전으로 이 추가 락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락업 기능이 출시가 된다면 200% 락업 기능도 조만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텐데요. 아마 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채굴을 통한 이 마이그레이션 된 이 파이코인 외에도 거래로 획득한 이 파이코인이 지갑에 존재를 해야 200% 락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 P2P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투데이 때 앞으로 어떤 이벤트나 업데이트가 준비가 될지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투데이 때 바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파이투데이 때처럼 체크리스트를 설정을 하고 KYC를 완료하는 그런 미션들을 성공을 하고 이제 배지 보상 받기와 같은 그런 매우 간단한 이벤트 정도는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코어팀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갑 생성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이 지갑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이 오류 쉽게 지금 고쳐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어팀에서도 지금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어팀에서도 이 지갑 생성 오류에 대한 수정이 언제 해결이 될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파이투데이 이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구절을 사용을 해서 지갑에 로그인할 때도 이 지갑 로그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코어팀에 다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파이 지갑을 통한 여러 온친 락업 기능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버그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빠르게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시간 전쯤에 이 코어팀에 전달 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모더님에 의해서도 공지가 되었지만 코어팀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이 파이 지갑을 생성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지갑을 생성한 사용자의 마이그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갑 생성을 오랫동안 지금 하지 못한 유저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 지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이투데이를 앞둔 이 코어팀과 모두와의 대화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은 다른 소재를 가져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